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은 20번째 시간이고요. 2023년 9월에 치러진 고3 모의 수능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 모의 수능 같은 경우는 6월에도 이미 분석을 했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응시 경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은 문과, 이과를 나누는 기준이 탐구입니다, 탐구. 옛날에, 즉, 이제 수학 가형, 나형 있는 시절에는 가형 보면은 이과고, 나형 보면 문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국어랑 수학은 다 이렇게 같이 보니까요. 성적도 다 같이 내고, 탐구를 봐야 되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은, 과학의 미적기하. 아주 전형적인 이과입니다. 17만 4,440명 받고요. 비율로는 47.4%입니다. 와, 많다. 세상이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과학의 확통. 한 10,00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2.8% 정도 되는데, 저는 그냥 패션이라고 해요, 패션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확통. 우리 흔히 말하는 문과죠, 그죠? 39.3%. 야, 이제 문과가 40%도 채 안 되네요. 근데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미적기하. 18,000명, 한 5% 정도 되네요. 혼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왜 미적기하에 사회를 하느냐. 근데 요거는 사실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2024학년도까지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의미가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혼종은 좀 늘어날 거예요. 많이 앞으로. 그 다음에 사회랑 과학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 하나, 과학 하나.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미적이나 기하 한 1.8%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이름을 굳이? 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보면서 수학은 확통 한 1.9%. 이건 이제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굳이랑 뭐지는 비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하긴 한데요.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가 기타. 직업 탐구를 보는 학생이 있고 아예 탐구를 안 보는 학생이 있고 다 합쳐서 한 1.8% 정도 됩니다. 일단 요랬고요. 근데 이게 지난 6월 모의수능 결과 여러분이 다시 동영상 어딘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과가 늘었고요. 6월보다 9월이 이과가 늘었고 문과가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선택 과목 응시자 수 봅시다. 먼저 국어부터. 이 표는 늘 보던 표죠. 이거는 이제 작년표입니다. 작년표. 그 다음에 이제 올해표. 자, 올해표는 이제 작년이랑도 비교할 거고 올해 육모랑도 비교할 거예요.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화작이 64.4%, 언매가 35.6%였는데 올해 9월은 화작이 58.6%, 언매가 41.4%. 화작이 줄고 언매가 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제가 6월 모의수능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육모랑만 딱 비교를 해봐도 이제 언매가 약간 증가했죠, 그죠? 화작이 조금 줄었고. 근데 요게 진짜 수능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수능이니까요. 이건 이제 작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을 보시면은 6월, 9월 이제 수능까지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죠, 그죠? 비슷비슷합니다. 화작이 64.1, 64.4, 64.9니까요. 그 다음에 언매도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작이 조금씩 늘었어요. 조금씩. 언매가 조금씩 감소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화작이 좀 줄었죠, 그죠? 언매가 좀 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11월도 비슷할 겁니다. 9월과 비슷하긴 할 건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고, 조금 차이가 나긴 할 텐데, 1% 안팎으로, 그러니까 거의 화작은 한 58, 59, 이 정도고, 이제 언매는 한 41, 42, 이 정도 선에서 되겠죠. 단 이제 내년 되면은 또 언매가 좀 더 늘고, 화작이 좀 줄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볼까요? 수학은 이제 작년 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올해인데, 일단, 이제 작년 9월이랑 비교해보면, 작년 9월에는 확통이 49.3, 미적이 44.9, 기아가 5.9. 그러니까, 이제, 확통만 놓고 보면 50이 안 됐죠. 그죠? 근데 어쨌든 확통, 미적, 기아 셋을, 그러니까 미적, 기아를 합치면 50이 넘었는데, 따로따로 찢으면 어쨌든 뭐 확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안 그렇죠. 올해는 확통이 45고요. 미적 하나만 놓고 봐도 51.3입니다. 뭐 미적 기하 합치면 이제 55가 되는 거고. 바야흐로 뭐 이과의 전성시대? 뭐 그렇게 말하기 좀 뭐 애매하죠. 뭐 미적 기하 본다고 다 이과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이제 미적이 혼자서 처음으로 50%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모랑 비교해도 확통이 줄었고요. 뭐 기하는 그대로고 미적은 그만큼. 그러니까 확통이 감소한 만큼 미적이 증가를 했네요. 그럼 이제 올해 수능은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작년 보면 되겠죠, 그죠? 작년을 쭉 보면은 확통이 6모, 9모, 11월 수능 가면서 계속 감소했고요. 미적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뭐 기하도 계속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올해 수능에서는 확통이 9월에 45였으니까 11월은 45보다도 더 적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적은 9월에 51.3이었는데 이거보다도 뭐 더 증가할 것이다. 뭐 한 53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기아는 뭐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내년에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확통이 더 감소하고 뭐 미적 기하가 더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단 이제 뭐 내년에는 뭐 약간 뭐 변수가 있긴 한데 뭐 그 이야기 뭐 또 다음에 하죠. 뭐 올해 어차피 뭐 여러분 다 올해 대학 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과학. 이제 요거는 작년 거고, 원만 먼저 보면은, 자, 이제 올해 봅시다. 일단,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뭐 육모랑 비슷하네요. 29에서 28.2. 화학은 뭐 역시 비슷합니다. 27.1에서 26.1. 근데 이제 물리원이랑 화학원이 조금씩 감소했죠. 조금씩, 아주 조금. 그리고 그 조금 감소한 게 어디로 갔죠? 이제 생이랑 지로 갔죠. 뭐 생은 뭐 별거 없는데 이제 지하고는 많이 갔네요. 한 1% 이상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랑 비교하면 뭐 뭐니 해도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화학원이 급격하게 감소했죠. 작년 9월에 화학원이 33%였는데 뭐 26.1%밖에 안 되니까 한 7% 정도 감소했고 그게 뭐 다 생지로 갔습니다. 뭐 올해가 이제 화학원이 처음으로 이제 인원이 가장 적은 첫 해다. 뭐 이거는 제가 육모 때도 말씀드렸죠. 뭐 11월은 뭐 비슷할 겁니다. 작년 보면은 뭐 비슷했죠. 그러니까 6월, 9월이랑 11월은 뭐 비슷하니까. 뭐 올해 11월도 비슷할 텐데, 뭐, 지학이 조금 더, 뭐, 늘어날 수 있죠. 뭐, 그러면 이제 지학이 70% 되는 거죠. 와,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인데요. 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랑 올해 뭐 아주 다르죠. 아주. 뭐, 그건 뭐, 이미 지난,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대충만 말씀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육모가 투 합계 보시면요. 21,000이었고, 이제 구모가 14,000이었습니다. 무려 3분의 1이 없어졌었어요. 3분의 1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모가 오히려 늘었죠.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어쨌든 올해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다음에 뭐 그러니까 진짜 수능도 아마 비슷하게. 그러니까 육모가 17,000명, 구모도 17,000명인데 올해 수능도 한 17,000명 정도 될 것으로 뭐 예상이 됩니다. 이 투 과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오늘 뭐 다 제일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차이 없습니다. 굳이 뭐 언급 안 해도 될 정도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졸업생 작년이랑 비교해 보죠. 요 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요 위에 거는 작년 표고 밑에 거는 올해 표입니다. 자, 올해 구모 보시죠. 구모에서 고3이 28만 4,500명 정도고요. 졸업생이 9만 300명. 그래서 이제 합쳐서 37만 4,900명 정도가 구모를 받는데 작년 구모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전체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한 13,000명 정도 감소했어요. 전체 인원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3이 한 24,000명 정도 감소했고 졸업생은 오히려 이제 12,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3이 많이 감소하고 졸업생이 조금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했지만
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수준은 이제 좀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뭐 아무래도 뭐 다 아시겠지만 졸업생들이 고3보다는 잘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진짜 수능 어떻게 될 거냐? 작년표 보면 되겠죠, 그죠? 일단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은 이제 육모에 32만 8천, 구모에 30만 8천, 이제 수능도 30만 8천. 그러니까 구모랑 이제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올해 구모가 28만 4천이었으니까 이제 올해 수능도 고3은 한 28만 4천쯤 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문제는 졸업생이에요. 작년 보시면요. 육모가 6만 5천, 구모가 7만 8천, 그런데 11월이 13만 9천입니다. 그러니까 육모의 2배가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뭐 예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짧게만 다시 얘기하면 육모랑 구모는 졸업생이 보고 싶어도 볼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3들은 자기 학교, 자기 교실, 자기 자리에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졸업생들은 어디서 봐요? 그러니까 재수종합반을 다니는 학생들은 뭐 재수종합학원에서 보면 되고요. 근데 안 다니는 학생들은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신청을 받긴 하는데 그 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도 못 본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육모를 7만 5천 명이 봤으니까 올해 수능은 뭐 한 15만 명 정도가 본다 뭐 이렇게 대충 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또 제가 지난번에 수능 수능 지원 결과를 분석을 해서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뭐 또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올해는 졸업생이 뭐 작년보다 10,000명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내년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갈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늘 보듯이 작년 9월이랑 이렇게 그 전년 동기 대비 YOY라고 하죠, 그죠? 쭉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체 인원은 3.2% 감소했고요. 국어, 수학, 영어, 뭐 공이 다 3.2%씩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만 놓고 보면은 과학원만 놓고 보면 전체 인원은 3.2% 감소했는데 과학원은 오히려 0.8%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이제 화학원은 뭐 거의 20% 가까이 감소했고요. 그런데 생원 지원이 증가해서 뭐 물리는 뭐 비슷하고요. 뭐 이렇게 됐고요. 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례적인, 정확히 말하면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이죠. 무려 투가 22.7%나 증가했습니다. 작년 9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물화생지 전부 다 골고루 더 증가했고요. 특히 뭐 물투가 33.1%, 지투가 38.9%나 증가했네요. 생투는 뭐 그냥 뭐 별거 없고요. 뭐 다들 좋은 결과 뭐 받겠죠.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인원은 3.2% 감소했는데 사회는 7.7% 감소했습니다. 뭐 이유는 과학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사회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와 사상이 유일하게 0.8% 증가했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다 뭐 감소했는데 특히 뭐 한지랑 동사가 2자릿수 감소했네요. 자, 국어부터 볼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그 언매 만점자가 전국에 135명이네요. 그리고 표현 점수가 142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작 100점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097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제 화작 100점이랑 뭐 언매 뭐 97점이 아마 이제 섞여 있는 걸 거기 때문에 화작 100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화작 100점은 139점. 그러면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3점이면은 뭐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다고 또 작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차이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차이가 안 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뭐 그건 쉽지가 않으니까 한 1점이나 2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잘 맞춘 거라고 보는데 3점이면 조금 애매합니다. 잘 맞췄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못 맞췄다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 4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거는 조금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1등급은 몇점까지죠? 표준 점수 130점까지가 이제 1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은 표준 점수 123점까지가 2등급이었습니다. 이제 국어고요.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이 정도면 아주 잘한 거죠. 이제 미적 만점이 표준 점수 144점이고요. 기하 만점이 표준 점수 118점.
아니 143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확통 만점이 141점인데 이제 미적 기하가 1점 차이 나고 미적 확통이 3점 차이 나잖아요. 근데 국어는 제가 3점이면 되게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잘 맞췄다고 하기 어렵다. 뭐 좀 애매하다. 근데 확통은, 그러니까 미적이랑 확통은 3점 차이 나면 진짜 잘 맞춘 겁니다. 진짜 잘 맞춘 겁니다. 기본이 뭐 4점, 5점, 6점, 7점 이 정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뭐 학력평가에서는 막 8점, 9점씩도 나니까요. 그러니까 뭐 확통이 상당히 어렵다. 뭐 상당히 어려워야 요렇게 3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평가원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뭐 능력은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없어서 못 맞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맞추려고 하면은 확통을 어렵게 내야 되거든요. 미적을 쉽게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 만점자가 무려 2,520명이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수학이 이렇게 쉬워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비율로 보면은 0.68%잖아요. 1%보다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변별이 안 된다 말하는 논리가 있는데 아니 뭐 꼭 최상위권이 뭐 변별이 꼭 수학으로 돼야 되나요? 뭐 국어로 하면 되고 뭐 과학으로 하면 되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만점자가 정확하게 말하면 미적 만점자죠. 근데 어차피 기하 만점자 몇 명 안 돼요. 왜냐면 기하는 보는 학생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확통 만점자, 확통은 보는 학생은 많지만 만점자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미적 만점자가 거의 다거든요. 근데 0.68%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잘 맞춘 겁니다.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은 뭐 나쁘지 않은데 국어가 다시 앞으로 가면 국어가 언매 만점자가 0.04%예요. 전국에 13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가 어려웠던 거죠.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어려워, 상당히. 근데 뭐 국어는 뭐 실제 수능 가면 뭐 이거보다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수학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수학 이 정도면 뭐 난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예년에 지금까지 과거 시험들이 다 만점자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과거 시험들은 다 만점자가 1000명 안쪽이었죠. 뭐 한 900명, 뭐 600명, 뭐 이랬었으니까 이제 2500명 이러면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오히려 국어가 너무 어려웠던 게 문제지 수학은 뭐 크게 문제는 없었다 봅니다. 진짜 문제는 탐구죠, 탐구. 탐구 얘기는 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몇 점까지죠? 135점까지가 이제 1등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26점까지가 2등급이었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 아이고, 영어가 이번에 뭐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만점자가 4.37%인데, 이러면 진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절대평가라는 거 자체가 좀 터프하게 말하면 그 1등급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대평가할 때는 이제 1등급이 4%였잖아요. 근데 절대평가가 바뀌고 나서는 항상 한 7 내지 8% 정도 나왔었거든요. 뭐 근데 이번에는 뭐 4.37%면 이거 뭐 상대평가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뭐 진짜 수능은 이거보다는 뭐 쉽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가 어려우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정시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4%라 해도 무려 16,000명이나 되잖아요. 16,000명.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의치한 약수 이렇게 해봐야 정시 뭐 다 합쳐봐야 뭐 10,000명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만 놓고 보면 의치한 약수에다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뭐 다 그렇게 다 합쳐도 10,000명도 안 돼요. 뭐 서강대, 뭐 한양대, 성균관대까지 다 합쳐도 그래도 10,000명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6,000명이면 충분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영어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수시에서 문제가 생겨요.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뭐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등급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볼 때 등급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그 말은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어차피 1등급은 4%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1등급 4%예요. 반대로 아무리 쉽게 나와도 1등급은 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등급을 보는데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유일하게 영어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는 쉽게 나오면 1등급이 10%잖아요. 뭐 한 10% 나오는 뭐 한 8%라고 해요. 한 8%, 9%. 아니 쉽게 나오면 10% 나오지. 근데 어렵게 나오면 4%잖아요. 그럼 이거는 1등급 비율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가 쉽게 나오면 영어 1등급이 많아지죠. 영어가 어려우면 영어 1등급이 적어져요. 다시 영어만 이렇습니다. 영어만.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는 쉽게 나오나 어렵게 나오나 1등급 인원이 똑같다고요. 근데 영어는 1등급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어 1등급이 줄어요. 그러면 등급을 못 맞추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 이제 주로 이제 수시는 고3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 고3들이 등급을 못 맞춘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시로 가겠죠? 정시로 가면 잘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럼 이제 재수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쉽게 내면은 고3들이,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고3들이 등급 맞추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시로 그냥 다 가니까 재수를 좀 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재수생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영어를 쉽게 내면 됩니다. 다른 건 어차피 다 상대평가니까. 그러면은 확실히 재수가 좀 줄어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뭐 올해 수능에서 영어가 뭐 진짜로 4% 1등급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뭐 저는 뭐 늘 그렇듯이 한 7 내지 8% 정도 뭐 주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탐구로 볼까요? 탐구가 이번에 좀 특히 이제 과학이 너무 쉬웠어요. 너무. 제가 뭐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과학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등, 그러니까 만점자가 1% 안쪽만 되게 해달라. 그러면은 다 맞은 학생은 100분이니까 100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대학에 100분이 보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원 보면은 자, 물리원부터 만점자가 3.84%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맞아도 100분이니까 98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았지만 다 맞은 게 아닌 거죠.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컷은 100분이, 그러니까 1컷은 그러니까 원점수 기준으로 48점이었고, 2컷은 45점이었어요. 그 말은 3점짜리 하나 틀리면 바로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으면 1등급, 2점짜리 하나 틀리면 1등급인데 3점짜리 하나 틀리면 바로 2등급. 그런데 황당한 거는 3점짜리를 2개 틀리면 바로 또 3등급이에요, 3등급. 그러니까 너무 쉬웠던 거죠. 그 다음에 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원도 다 맞은 학생이 3.72%. 그래서 다 맞아도 100분이 98. 또 똑같이 2점짜리 하나 틀리면 1등급,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 그 다음에 2등급 컷은 45점. 그 말은 3점짜리 2개 틀리면 바로 3등급. 너무 쉬웠어요. 그 다음에 생원. 생원은 이제 쉽긴 했는데 물원이나 화원보다는 좀 나았네요. 이제 만점자가 2.68%. 그러니까 좀 전에 물원, 화원은 다 뭐 3점 몇 %였잖아요. 근데 생원은 2점 몇 %라서 그래도 오늘 이제 다 맞으면은 100분위가 99 나왔습니다. 물론 100은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1컷은 이제 47점. 그 다음에 2컷은 43점. 뭐 이 정도였네요. 그러니까 뭐 2점짜리 하나나 3점짜리 하나 틀리면 47, 이제 1등급이네요. 근데 어쨌든 하나를 틀려야 1등급이고, 2개 틀리면은 바로 2등급입니다. 생원의 경우에는 제가 그 수업 시간이요? 아마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 1컷이 한 47점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이 이제 아주 황당합니다. 지원은 만점자가 5.99%입니다. 그래서 이제 1컷이 50점이었고요. 1컷이 50점이었고, 다 맞은 학생이 100분이니까 9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맞았는데 97인 거죠. 좀 황당하죠, 그죠? 그 다음에
2점짜리 하나 틀리거나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 그 말은 뭐든지 2개를 틀리는 순간 바로 3등급인 거죠. 그래서 지원이, 그러니까 이 과학이 원 과목이 다 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쉬웠는데 지원이 그 중에서도 가장 쉬웠다는 거. 그래서 백분위가 다 맞은 학생이 뭐 98, 98, 99, 97. 이건 조금, 근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진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100은 안 나와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난이도는 이제 다 맞은 학생이 백분위가 100 나오는 거. 다르게 말하면 만점자가 1%보다 약간 적은 거. 뭐 한 0.5%, 뭐 0.7%, 0.8% 이건 뭐 상관없고, 어쨌든 만점자가 1%보다 적으면 이제 그 백분위가 100이 나오니까요. 뭐 그 정도인데 그게 뭐 쉬운 건 아니니까 난이도 맞추는 게. 근데 지금까지 수능 보면은 다 백분위, 그러니까 다 맞은 학생이 백분위가 100 아니면 99였어요. 100 아니면 99. 그 정도로는 맞춰주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구모 같은 경우는 그 과학원만 놓고 보면은 백분위가 98, 98, 99, 97이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진짜 수능 가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다 맞은 학생이 100이나 99가 되도록 맞추지 않겠느냐. 뭐 제 예상일 뿐입니다. 자, 이제 2로 가볼까요? 2는 그 물투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1.57%. 그래서 만점자의 백분위가 99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컷은 46점. 그런데 2컷은 37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2등급이 되게 점수 분포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 1컷이 46이잖아요. 여기 가보면은, 이게 원이랑 좀 비교하기 힘든데, 예를 들면 생원이랑 비교할까요? 자, 생원은 1컷이 47이잖아요. 47. 그런데 물투는 1컷이 46입니다. 그러면 1컷 자체는 그러니까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1컷은 1점 차이 나요. 1점 차이. 그런데 2컷을 보면은 생원 2컷은 어디 갔어, 생원? 생원 2컷은 43입니다. 43. 그런데 물투 2컷은 37이에요. 그러니까 생원이랑 물투랑 비교했을 때 1컷은 1점 차이가 나는데 2컷은 6점 차이가 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투, 뭐, 이제 다른 투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1등급 받을 만한 실력 있는 학생들은 있는데, 2등급 받을 실력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2등급 정도 나올 학생들이 인원이 되게 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간이 텅 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쭉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2등급 받을 점수 대 학생들이 되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적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빽빽하게,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요 제일 꼭대기에만 있고, 요 아래쪽에는 2등급 라인에는 그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컷이 이제 37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허수가 많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화투 가볼까요? 화투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만점자 2.65%. 오, 되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1컷은 47이에요. 그러면 생원이랑 1컷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생원은 제가 2컷이 얼마였죠? 43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화투는 2컷이 38이에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상당히 있는데, 그러니까 1등급 학생들은 상당히 있는데 2등급 학생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컷이, 생원은 2컷이 43인데 화투는 2컷이 38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생투. 생투는 뭐 만점자가 1.71%고요. 생투는 이게 생투가 문제가 어려웠거나 아니면 생투 선택자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물투 1컷이 46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투 1컷이 47입니다. 근데 생투 1컷은 43이에요. 아니 뭐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점자는 뭐 1.7%니까 물투랑 또 비슷해요. 물투
만점자가 1.57%잖아요. 화투는 2.65%니까 좀 많은데 생투는 1.71%니까 무투보다 만점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1컷은 한참 더 내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투 같은 경우는 1등급 인원도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등급 인원도 당연히 부족하고 2컷이 36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G2가 좀 문제인데, 이제 육모랑 구모를 딱 비교를 했을 때, 뭐 자세한 비교는 좀 이따 하겠지만은 물투와 투, 생투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 육모랑 비교했을 때. 근데 구모, 그러니까 G2는 육모 때랑 비교했을 때 뭐 그냥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생각해 보시죠. G1 출제자랑 G2 출제자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당연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지구과학 1 출제자랑 지구과학 2 출제자가 별개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지구과학은 다 그냥 한꺼번에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G1이 쉽게 나오면 G2도 쉽게 나오고, G1이 어려우면 G2도 어렵게 나오고, 매년 그랬어요. 매년. 그러니까 진짜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 구모만 놓고 보면 G1은 엄청나게 쉬웠잖아요. 1컷이 50이었어요. 근데 G2는 되게 어려웠단 말이죠. 다른 그 2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출제자는 쉽게 냈는데 너무 못한 애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냈는데,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우리 출제위원들께서 나름 쉽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모집단이 너무 못해서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진실이 뭘까요? 근데 어쨌든 물투와 투, 생투랑은 달리 G2는 1컷이 40이고 2컷이 24, 뭐 육모랑 별 차이가 없는, 요거는 우리 지구과학 그 출제하시는 이제 뭐 교수님, 선생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이제 사탐으로 가볼까요? 뭐 사탐은 이번에 뭐 되게 문제를 잘 낸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이제 생윤부터 보면은 뭐 만점자가 0.29%, 그래서 100분위가 10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기준은 항상 똑같습니다. 다 맞았을 때 100분위가 100 나오게 된다. 그렇다고 뭐 만점자가 너무 적을 필요는 없고, 막 만점자가 뭐 0.1%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1%보다 안쪽이기만 하면 괜찮다. 여기는 100분위가 100이 2개 나왔죠. 뭐 2개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막 3개, 4개씩 나오면 좀 곤란하고, 하나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안 나오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생유는 1컷이 44였네요. 윤사, 좋아요. 딱 좋아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난이도입니다. 이상적인 난이도. 다 맞으면 100분이 100 나오고, 1컷은 45, 2컷은 40.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난이도입니다. 이상적인 난이도. 이게 만약에 탐구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면, 만약에 뭐 그러면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50점 만점에 45점까지가 1등급, 40점부터가 2등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상적이죠. 과학도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자, 그 다음에 한국지리. 한국지리도 뭐 잘 만들었네요. 만점자 0.66%, 1컷 45, 2컷 41. 이 정도 뭐 아주 훌륭하죠. 그 다음에 세계지리. 세계지리도 뭐 잘 만들었습니다. 만점자 0.63%, 다 맞으면 100분이 100 나오고요. 1컷 44, 2컷 41. 동아시아사. 문제네요. 농사. 만점자가 8.89%. 그래서 다 맞아도 100분위가 96, 1컷 50, 2컷 46. 이거는 좀 곤란하죠. 만점자가 8.89%가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근데 지리도 가끔씩 그럴 때 있는데,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 지리는 아주 잘 만들었는데, 역사 쪽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사도 다 맞은 학생이 5.36%. 그래서 1컷이 50입니다. 1컷이 50. 조금 더 까다롭게, 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는지 잘 모르겠네요.
경제는 만점자가 2.11%, 그래서 다 맞으면 100분위가 100이 안 나왔네요. 1컷은 48, 2컷은 43. 그 다음에 정법은 뭐 잘 냈네요. 만점자가 100분위 100, 1컷 44, 2컷 42. 마지막으로 사문, 잘 냈습니다. 이번 시험은 사탐은 잘 냈어요. 과탐이 좀 문제지. 근데 진짜 수능만 잘 내면 되죠. 어차피. 모의 수능 잘 내봐야 소용없습니다. 진짜 수능을 잘 내야지. 모의 수능 잘 낸다고 누가 칭찬해줍니까? 전화 칭찬해주지. 근데 수능 잘못 내면 진짜 욕은 엄청나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의 수능은 못 내도 욕 안 먹습니다. 수능만 잘하면 돼요. 수미작 아니에요, 수미작. 그래서 사문은 만점자 0.6%, 1컷 45, 2컷 41. 잘 만들었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9월 모의 수능 채점 결과는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올해의 가장 핫 이슈죠, 그죠? 물론 투 선택 안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투 과목 관련해서 조금 또 이제 9월 모의 수능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팩트부터 다시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투 과목 선택자. 지금부터 3년 전 2020년은요. 6월에 38,000, 9월에 18,000, 11월에 16,000. 그 다음에 재작년 2021년은 6월에 25,000, 9월에 17,000, 11월에 16,000이었고요. 작년 2022년은 6월에 21,000, 9월에 14,000, 11월에 13,000.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6, 9, 11 가면서 계속 감소를 했죠, 그죠? 그래서 6월이랑 이제 제일 마지막에 11월을 보면은 3년 전에는 아예 반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재작년, 작년도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6월에 17,000명, 9월도 17,000명, 오히려 약간 증가했죠. 그다음에 11월도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17,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허수들이 빠져나가지를 않아가지고 원래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랬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점수 분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6월, 올해 6월 그래프입니다. 6월 그래프. 이제 50점부터 빵점까지 있는데요. 이제 물화생지 2가 있는데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어디 모여 있죠? 뒤쪽에 모여 있습니다. 10점, 11점, 12점, 13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들은 다 찍은 학생들이다. 물론 20문제를 다 찍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문제 중에 한두 개 맞추고 나머지를 다 찍었을 수도 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문제를 싹 다 찍으면 몇 점 나와야 돼요? 10점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값은 10점이에요. 기대값은 10점. 그런데 보면은 10점보다 약간씩 잘 나오면 11점도 있고 12점도 있고 13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학생들은 뭐겠어요? 좀 잘 찍었거나 아니면은 20문제 중에 한 개 정도 맞추고, 한 개 맞추고 19개 찍으면 당연히 기대값은 10점보다 높아진단 말이에요. 한 11점, 12점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이겠죠. 이게 흔히 말하는 허수죠, 허수.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허수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허수가 있었죠. 아니, 원 과목에도 허수가 있는데 투 과목이라고 허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이 허수들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좀 전에 인원 보셨죠? 팍팍팍 줄어드는 거. 근데 올해는 허수가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는 올해 6월 그래프인데 이제 9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9월 그래프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덜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허수가 있죠, 그죠? 자, 10점을 기준으로 한 13,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투 같은 경우는 10점이랑 12점이 많아요. 그 다음에 화투 같은 경우는 13점이 제일 많고 생투는 7점이 제일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마도 찍을 때 이렇게 찍었겠죠. 한 번으로 쫙 1번으로 찍거나 쫙 5번으로 찍거나 이렇게 찍었을 거잖아요. 근데 좀 잘못 찍었나 보죠. 그 다음에 이제 G2는 13점이 제일 많습니다. 좀 잘 찍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6모랑 9모랑 그래프의 전체적인 모양은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허수가 그대로 남아있다냐, 그대로. 허수가
만약에 많이 빠져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이 10점 근처가 좀 많이 줄고 나머지가 좀 많이 늘었을 거잖아요. 근데 뭐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걸 보여드리고요. 단 요렇게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좀 이제 심층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뭘 만들었냐? 과목별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물투입니다. 물투. 요 파란색이 6모고요. 파란색이 6월이고 빨간색이 9월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50점부터 쭉 보면 거의 빨간색이 다 위에 있죠. 빨간색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9월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점자도 9월이 더 많고 48, 47, 46, 45 전부 다 9월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요 뒤쪽을 보면 뒤쪽은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이 더 위에 있죠. 빨간색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그 말은 이제 허수가 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6월이랑 9월을 보면은 조금씩 다 잘 봤어요. 조금씩 전체적으로 여전히 허수가 많이 남아 있지만 6월보다는 줄었습니다. 6월보다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똑같은데 아까 보면은 올해 6월에 투본 학생이 17,000명이었고 9월도 똑같이 17,000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알맹이가 바뀐 거죠. 알맹이가. 그러니까 허술이 좀 빠지고 6월에는 원 받지만 9월에는 투본 이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전히 허수가 많긴 하지만 6월보다는 좀 줄었다. 자, 요게 물투. 자, 그다음에 화투. 화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 점수가 높은 쪽은 빨간색이 다 위에 있죠. 모든 점수 떼서 언제까지냐면 요 16점까지 50점부터 16점까지는 전부 다 9월이 더 높아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빨간색이 내려오죠. 밑으로 오죠. 파란색이 위로 오니까. 여전히 허수가 있지만 확실히 6월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다음 생투. 생투도 마찬가지죠. 빨간색이 계속 위에 있죠. 그다음 밑에 가면 뒤로 가면은 이제 파란색이 더 위에 있고. 그러니까 뭐 허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뭐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2인데 G2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2가 이제 좀 이 물화생이랑은 약간 좀 달랐잖아요. 뭐 1컷도 되게 낮았고 2컷도 되게 낮았고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이 좀 위에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위에 있긴 한데 이 파란색도 상당히 그러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허수들의 비율이 물화생에서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G2는 글쎄 이게 줄어든 건가? 잘 모르겠다. 6모나 9모나 비슷한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능 때는 이게 좀 바뀌긴 할 텐데 이제 작년처럼 작년 수능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 영역에서. 그러니까 50점부터 빵점까지 학생 수가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올해 수능에서도 이제 뒤쪽 애들이 많겠죠. 근데 뭐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팩트는 이제 만점자의 표현점수 평균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지난 3년 전에는 6월에는 1은 70.75, 2는 76.5였어요. 2가 한 6점 정도 높았죠. 늘 그랬습니다. 늘 6월에는 2가 높았어요. 그런데 9월, 11월 가면은 자 보세요. 6월에는 한 6점 차이 났죠. 근데 9월에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가 11월에 가면 뒤집힙니다. 1이 더 높고 2가 더 낮아요. 이게 3년 전에 이랬습니다. 3년 전에. 자, 그다음 2년 전 6월에는 2가 3.5점 높았고 그런데 9월에 뒤집혔고요. 11월도 1이 더 높았네요. 다음 2022년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6월에는 2가 9점 높았어요. 9점. 근데 그게 9월에는 2점 높은 걸로 확 줄었다가 11월에는 뒤집혔죠. 자, 작년까지 이랬고요. 자, 이제 올해 봅시다. 자, 올해 6월에는 무려 20점도 넘게 차이가 났어요. 1이랑 2랑 20점도 넘게. 그러니까 1 다 맞은 학생이랑 2 다 맞은 학생의 차이가. 근데 이제 9월에 이게 12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12점이면 아직도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6월에는 22점이었는데 그게 12점으로 줄었어요. 그럼 11월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12점보다 더 줄어들 걸로 봅니다. 단
역전까지 될 거냐? 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3년을 보면 전부 다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진짜 수능에서는 1이 더 점수가 높고 2가 점수가 낮았는데 올해는 워낙 2의 허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역전까지는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6월에 22점 차이 났고 9월에 12점 차이가 났는데 11월에는 이 차이 자체는 매우 감소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출제자들이 정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2 과목 만점자의 표준 점수 평균이 낮아진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시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2020년 2만 보겠습니다. 2만 76.5, 70.25, 67.5 쭉 낮아졌죠. 다음 2021년 75, 68, 70.5 아, 이거는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네요. 근데 어쨌든 6월이 제일 높고 뭐 9월, 11월이 또 낮죠. 그죠? 그다음 작년에는 79.5, 73, 70.5 쭉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1.75, 80 진짜 수능이 얼마냐 모르죠. 하지만 뭐 제 생각에는 80점보다는 낮을 겁니다. 몇 점인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80점보다는 낮을 겁니다. 뭐 제 예상이니까요. 뭐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뭐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럼 2 과목 만점자의 표준 점수 평균이 6월, 9월, 11월 가면서 계속 낮아지는데 이유가 뭐냐? 원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허수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평가원이 난이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뭐 다 아시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6월에서 9월로 넘어갈 때 허수가 안 빠졌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학 1이랑 과학 2의 표준 점수 차가 6월에는 22점이었는데 9월에 12점으로 감소했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평가원이 난이도를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난이도 어떻게 조절한 거냐? 2를 쉽게 낸 거죠. 쉽게.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12점 차이 났어요. 올해 9월에. 근데 만약에 진짜 수능에도 12점 차이 나면 괜찮겠습니까?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뭐 몇 점까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1을 어렵게 내고 2를 쉽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이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번 9월만 놓고 보면 1이 어땠어요? 만점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아니 다 맞았을 때 100분위가 98, 98, 99, 97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은 더 어려워질 거고 9월이랑 비교해서. 그리고 이거는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걸요. 1 선택한 학생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은 9월보다 어려워질 것이고 2는 9월보다 쉬워질 거다. 그러면 1은 올라가고 2는 내려가니까 이제 12점, 9월에 12점 차이가 났는데 이게 1이 올라가고 2가 내려가면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거죠. 단 이제 얼마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냐는 뭐 당연히 전적으로 평가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 수능 역시 과학 1이랑 과학 2의 표준 점수에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평가원이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원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맞추는 거는 아닙니다. 매년 잘 맞춰왔기 때문에 진짜 수능만 놓고 보면 한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현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은 그 20번째 시간이었고요. 2023년 9월 고3 모의 수능 채점 결과 분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뭐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동이었습니다.